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기한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이로 컴퍼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마그네틱 컴퍼스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제는 마그네틱 컴퍼스 말고 자이로 컴퍼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이로스코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이로 컴퍼스의 북탐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봅시다. 제일 처음 수업할 때 우리 컴퍼스가 어떤 항해 계기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나요? 네, 컴퍼스는 방위를 찾는 항해 계기이다. 방위를 찾는데 어떻게 방위를 찾는다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북을 찾아서 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방위를 찾아주는 컴퍼스라는 항해 계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틱 컴퍼스, 그리고 자이로 컴퍼스였어요. 마그네틱 컴퍼스가 가리키고 있는 컴퍼스에서 가리키고 있는 북쪽은 나북이었죠. 지구 자기장과 선체 자기의 영향으로 진북을 찾고 싶지만 나북을 찾아서 그것을 자차와 편차를 찾아내서 계정해주는 방식으로 진북을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그네틱 컴퍼스는 지구 자기장의 원리, 이런 걸 지구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해서 나북을 찾고 나북을 계정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진북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이 자이로 컴퍼스는 진북을 찾게 해줍니다. 진북을 바로 찾는다면 복잡한 CDMVT와 같은 계정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운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자이로 컴퍼스는 어떻게 진북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이로 컴퍼스란 무엇인가입니다. 자이로 컴퍼스는 자이로스코프의 특성을 활용해서 진북을 찾아주는 항해 계기입니다. 자, 이 자이로 컴퍼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자이로스코프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진북을 바로 찾아주는 간편함을 제공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이로스코프란 무엇인가?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가운데 얘는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팽이, 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회전에는 늘 축이 있죠. 이 로터, 회전체의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를 감싸는 수평축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감싸는 수직축이 하나 더 있는 구조예요.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개의 축을 가진 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자이로스코프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자이로스코프입니다. 뭐 축이 가지고 있다 앞에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지금 모터를 통해서 이 가운데 그 팽이, 즉 로터를 강하게 빠른 속도로 돌릴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가운데 있는 로터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로터에서는 어떤 특성을 보이죠? 가운데 갑자기 로터 축이 움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거 참 신기합니다. 자, 주변 축들을 움직여도 절대 로터 축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키면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림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자, 자이로스코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 개의 축을 가진 팽이. 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도 지뢰에 좀 특이한 점을 찾은 친구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 보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 보존성이 무엇이냐면요,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로터 그 회전체, 자이로스코프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로터의 경우에 그 로터 축, 이 회전체의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전체의 축, 회전축, 이 로터 축은 우주상의 한 공간을 가리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로터 축은 우주상의 한 방위를 가리킨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착각하기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 이 자이로스코프는 우주상의 한 방위를 가리키니까 그 우주상이 가리키고 있는 한 방위를 북으로 갖다 놓으면 바로 진북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쉽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이로스코프의 방향 보존성은 우주상의 한 방위입니다. 우주상의 한 방위.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상의 한 방위를 가리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지구는 우리 자전하고 있죠.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자, 우주상의 한 방위를 가리키고 있는 자이로스코프가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북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북이 아닌 다른 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북을 찾기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진북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진짜 북쪽 진북을 가리키는 방위를 가리켜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우주상에 있는 한 방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 방향 보존성, 자이로스코프의 방향 보존성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이로스코프의 특징은 세차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차 운동이 뭐냐면 일단 자이로스코프의 이 가운데에는 로터가 있죠. 회전하고 있는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로터가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 회전하고 있는 로터 축에 로터 축과 일치하지 않는 방위의 힘을 토크라고 하거든요. 회전하고 있는 그 회전체의 축인 이 로터 축에 이 축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의 힘,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토크와 로터 축, 이 로터의 각 운동량의 로터 회전하고 있는 이 각 운동량의 합력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토크를 주면 이 회전하고 있는 로터에 이렇게 로터 축과 다른 방향의 힘을 주게 되면 이 회전차의 각 운동량과 추가적으로 주어진 토크의 합력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버에서 제공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전거 바퀴 자이로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 운동량 법칙은 모든 회전하는 물체에서 생깁니다. 각 운동량의 방향은 회전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기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각 운동량이 생깁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 방향으로 각 운동량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체험물 같은 경우에는 각 운동량이 생긴 상태에서 그 각 운동량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었을 때 바꾼 방향으로 회전력이 생기는데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회전의자를 회전시키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체험을 위해서 김선자 여기서 회전시키는 힘이 바로 세차 운동이 되는 거죠. 영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회전의자에 앉으셨고요. 자전거 바퀴를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각 운동량이 자, 여기서 자전거 바퀴, 강하게 도는 자전거 바퀴는 우리 자이로스코프의 로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향으로 생겨 있는 상태고요. 한번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축을 기울였다는 것은 로터 축과 일치하지 않는 토크, 즉 힘을 가했다. 이렇게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죠. 위로 올리는 토크를 주니까 어떻게 각 운동량과 토크의 합력 방향으로 이분이 앉은 의자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왼쪽으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네,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네. 지금 자, 방금 보신 것 같은 이런 세차 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세차 운동을 바로 활용하지는 않고 좀 이따가 세차 운동이 언제 활용되는지, 북을 찾는데 어떻게 세차 운동이 활용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아까 방향 보존성에 의해서 우주상의 한 방향을 가리키던 그 자이로스코프. 그 자이로스코프가 지구에서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구에서 한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이 진북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정해두면 우리는 진방위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방위를 찾을 수 있다니까.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해서 우주상의 항공관이 아니고 지구상의 항공관을 찾는다면 진북을 바로 찾을 수 있겠군.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자전에 대한 지표면 운동을 이해해야만 했어요. 지구 자전에 의한 지표면 운동, 이게 뭐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지구는 자전해요. 우리는 이 자이로스코프가 지구상의 한 방향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지구 자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지표면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북극에 있을 때, 두 번째, 적도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적도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이렇게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북극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적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구 자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요. 자, 첫 번째, 이게 지구가 자전할 때 이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 자전 운동을 어떤 운동이라 느낄까요? 나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회전 운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느낄까? 지구가 자전하면 평평했던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이렇게 꺼지는 경사 운동을 느끼게 됩니다. 적도에 있는 사람은 회전 운동을 단 1도 느끼지 못해요. 경사 운동만 느끼게 되고, 북극에 있는 사람은 경사 운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회전 운동만 느끼게 돼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회전 운동과 경사 운동 모두 조금씩 섞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지구는 그냥 이렇게 자전하는 건데, 그 지표면 입장에서 바라봐 보면 그것은 회전 운동과 경사 운동이 있더라. 자, 그래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유레카. 지구상 어느 점이든 지구가 회전 운동 하는 만큼 그 로터 축을 움직여주고, 경사 운동 하는 거, 회전 운동, 경사 운동 하는 것만큼 로터 축을 그것만큼만 움직여준다면 우주의 한 공간을 가리키던 이 자이로스코프가 지구에서 한 방향을 가리키겠구나, 유레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회전 운동 하는 것만큼, 경사 운동 하는 것만큼 로터 축을 기울여줄 녀석이 뭐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차 운동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 자이로스코프 세차 운동을 하는 특징이 있었잖아. 세차 운동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차 운동이 어떻게 지구에서 한 방향을 가리키는, 우주가 아닌 지구에서 한 방향을 가리키는 원리로 활용되어지냐면, 먼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전 운동 및 경사 운동 하는 것만큼 토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크를 주게 되면요, 그 본선이 아니고 로터 축이 이게 북극에 그게 있지 않은 한 로터 축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경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봐보세요. 북극에서는 회전 운동만 있다고 했고, 북극이 아닌 그게 아닌 지역에서는 경사 운동과 회전 운동이 섞여 있는 행동이고, 적도에서는 경사 운동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 표면에 있는 로터 축은, 이게 사람 말고 로터 축 한번 그려볼까? 지구 표면에 있는 이 로터 축은 어떤 운동? 경사 운동을 느끼겠구나. 경사 운동을 느낀다. 근데 그 경사 운동을 느끼는데, 그걸 그 경사 운동을 느끼는 걸 딱 인지하자마자, 얘는 자이로스코프는 경사 운동을 느껴도 우주상의 한 방향을 가리키겠죠. 근데 경사 운동을 하는 것만큼 토크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자이로스코프는 팽이 한번 그려볼게요.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로터 축이 가리키는 방향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 운동을 바로 우리는 지북 운동이라고 해요. 로터 축이 경사할 때 로터 축에다가 일정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돌아갈 때 로터 축이 힘을 받아서 세차 운동은 그 합력 방향으로 방향이 이동된다고 했으니까, 우주상에서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는 세차 운동을 활용해서 지북 운동이 일어났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북 운동을 일으키는 그 토크를 주는 방향, 즉 세차 운동을 일으켜서 지북 운동을 만들 때 로터의 밑부분을 무겁게 하거나 아랫부분을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북 운동의 그 토크를 어떻게 주는지, 기울어진 방향으로 한 번 더 토크를 줘서 빙글빙글 돌게 할 건지, 혹은 기울어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줘서 빙글빙글 돌게 할 건지 따라서 우리는 탑 헤비 방식, 그다음에 보텀 헤비 방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렇다고 한더라도 어떠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드디어 성공시켰어요. 자, 이 점을 이제 대단한 발전이죠. 우주상의 한 공간이 아니고 지구상의 한 점을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운동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 빙글빙글 도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북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북을 찾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세차 운동을 한 번 더 주자. 응? 세차 운동을 한 번 더 주자. 얘를 이 원의 크기를 점점 줄여서 어떻게 이렇게 원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힘, 이렇게 작게 만드는 힘을 줘서 얘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 축만 가리키게 하자. 그것이 바로 재진 운동입니다. 이 재진 운동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총 세차 운동 2번 활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주상의 한 공간을 가리키고 있던 녀석을 지구상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게끔 가리키는 운동으로 바꾼 게, 이 지북 운동을 하게끔 한 게 첫 번째 세차 운동이었고, 그것은 이제 토크를 기울어진 로터 축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기울이게 하면 이 탑헤비,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게 해서 세차 운동을 이렇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이 버텀 헤비,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구상의 한 방위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세차 운동을 활용하자. 이때 활용되는 세차 운동을 우리는 2가지 세차 운동이 있습니다. 수직 세차 운동, 수평 세차 운동.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를 세차 운동을 아래쪽으로 주겠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토크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또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을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 수직 세차 운동이겠죠. 반대로 반대로 수평 방향으로만 세차 운동을 주는 거예요. 수평 방향,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주는 것이 바로 수평 세차 운동이에요. 그래서 즉 이제 뱅글뱅글 이제 그 지북 운동을 하고 있는 녀석을 추가적인 토크를 통해 가지고 한 점을 가리키도록 이 재진 운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때 재진 운동에 사용되는 것이 수직 세차 운동인 경우에는 얘를 경사 재진식이라고 부르고요. 수평 세차 운동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 방위 재진식이라고 합니다. 와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북 운동과 재진 운동을 통해서 이 자이로스코프는 우주상의 한 공간이 아니고 지구상의 한 점에 대한 방위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오늘 했던 수업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 자이로 컴퍼스란 자이로스코프의 특성을 활용해서 진북을 찾아주는 항해 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가 뭔데? 세 개의 축을 가진 팽이야. 여기 제일 중요한 축이 회전축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자이로스코프 어떤 특성이 있길래 얘를 통해서 진북을 찾으려고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방향 보존성이야. 이 자이로스코프 보니까 우주상의 한 방위만 가리키더라, 로터축이. 아, 이거를 지구상 한 방위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어떤 힘을 활용할 건데 이 세차 운동을 활용하면 로터축을 움직일 수 있네.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지? 아, 지구 자전하는 만큼만 움직여. 이게 영향을 주면 자전하는 운동에 적응해서 지구의 한 점을 가리키게 될 거야. 지구가 어떤 운동하는데 지표면에서 그것은 굳이 나눠보면 회전운동, 경사운동이 있어. 자, 그 회전운동과 경사운동을 없애고 지구상의 한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북운동과 제준운동. 자, 여기 지북운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북운동을 일으키는데, 위쪽을 무겁게 해서 선박의 로터축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좀 더 토크를 줘서 그렇게 세차운동을 만들래? 그게 바로 탑헤비 방식인 거고요. 아,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을 무겁게 하면 그렇게 해서 세차 운동을 만드는 방식도 있겠죠. 그게 바로 보텀 헤비 방식 자이로 컴퍼스입니다. 그리고 재진 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재진 운동은 이게 빙글빙글 한 공간, 지구상의 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 운동을 지구상 한 점의 운동으로 바꾸는 것인데, 요렇게 이거는 수평적으로 토크를 주던 수직적으로 토크를 주던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수직적으로 세차 운동을 줄래? 그게 바로 경자 재진식 자이로 컴퍼스고요. 수평 세차 운동을 통해서 재진 운동 만들래? 이거 바로 방위 재진식 자이로 컴퍼스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또 간편하게 생각하면 간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부분 잘 복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항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